안녕하세요. 자동화 실무 21강입니다. 21강에서는 유압 회로에 대한 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회로는 압력 설정 회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유압 유니티의 기본인데, 이 회로는 펌프의 출구 측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서 회로의 최대 압력을 설정하는 회로다. 그래서 정용량형 유압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용되는 그러한 회로다. 읽으실 때는 펌프의 출력이 체크를 통과해서 분기 회로가 있죠. 릴리프 밸브와 시스템 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을 초과하게 되면은 탱크로 리턴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설정된 압력이 시스템으로 공급이 된다. 즉 유압 시스템의 작동 압력은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브화 회로입니다. 유압 회로가 반복 작용 중에 일을 하지 않는 그 잠깐 동안 정용량형 펌프의 토출량을 탱크로 복귀시킴으로써 동력 소비를 절감하고 유온 상승을 억제해서 운전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한 회로다. 그러한 회로를 무브화 회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방향제어 밸브에서 센터 바이패스형 또는 PT 접속형이라고 했습니다. 솔 1, 2가 오프가 되면은 중립 위치가 되고, 펌프의 출력은 분기열에서 릴리프에도 가고 시스템 쪽으로 공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량이 탱크로 리턴이 된다. 따라서 펌프는 운전을 하되 부하가 걸려 있지 않는다 해서 무부하 운전이다 라고 합니다. 이 회로는 이제 별도의 무부하 회로를 갖추지 않고 방향 제어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어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무부하 회로를 볼까요? 저압 대용량 펌프와 고압 소용량 펌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회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작기계라든지 프레스 장치 등에서 급속 이송, 이럴 때는 유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일을 할 때 절삭 이송일 때는 큰 힘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회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연 펌프예요. 모터 하나로 두 개의 펌프를 가동을 시키는데, A는 저압 대용량 펌프고 B는 고압 소용량 펌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저압 유량은 이 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런데 실린더가 유량을 많이 필요치 않으면은 파일럿 라인을 통해서 온로드가 돼버리죠. 그런데 고압 소용량 펌프의 유량은 체크가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 설정압이 시스템 쪽으로 공급이 되고, 저압 대용량 펌프는 100% 무부하 상태가 돼버린다. 이와 같이 회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회로는 최대 압력 제한 회로입니다. 릴리프 밸브 두 개를 사용해서 상이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회로 압력을 설정하는 회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린더가 하강 시에는 큰 힘이 필요해서 이제 시스템 설정압으로 작동을 하는데, 복귀 시에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원위치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에 설정압으로 복귀시킴으로써 동력 소비를 억제하고 유온 상승을 적게 해서 유압기기의 보수면에서도 유리하고 효율이 좀 좋은 회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5번의 회로는 안전 밸브 회로입니다. 이 부분은 유압 유니트가 되겠고, 그리고 실린더의 방향 제어는 4포트 2위치 편측 전자 밸브, 영어의 표현으로는 4-2-way 싱글 솔리니드 밸브, 그리고 복동 실린더. 지금 A의 밸브의 명칭은 릴리프 밸브인데 여기서의 기능은 안전 밸브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펌핑된 나뷰가 현재는 B포트에서 B포트로 유입이 돼서 노드 측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스톤은 후진 상태가 작업 준비 상태다. 솔1을 온시키면은 동작 위치가 전환돼서 B포트의 아뷰가 A포트를 통해서 실린더 전진 측 또는 헤드 측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피스톤 노즈가 전진 운동을 하죠. 이때 이제 부하 외에 외부에 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회로망 압력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유압 기기에 이제 무리가 가고 누설이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압력은 여기에 설정 압별 초과하는 압력은 탱크로 리턴을 시키겠다. 그래서 유압기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로다.
안전 밸브 회로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섯 번째 회로는 감압 회로입니다. 압력을 낮추는 회로. 유압 회로의 일부를 주 회로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사용할 때 이 감압 밸브, 리디싱 밸브라고 하죠.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펌프 유니트 회로고 A와 B의 두 개의 복동 실린더가 있고 A는 4포트 3H 센터 바이패스형 전자 밸브로 방향 제어를 하고 있고 B 실린더는 4포트 2H 편측 전자 밸브로 방향 제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감압 밸브 하나 있죠. 자, 실린더 A는 펌프 유니트의 릴리프 밸브 설정압으로 작동을 하고 실린더 B는 큰 힘이 필요치 않다 이거죠. 그래서 감압 밸브에 설정한 압력으로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 압력으로 동작시키는 그러한 회로다. 일곱 번째는 시퀀스 회로입니다. 여러 개의 액추에이터의 조작을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동작시키는데 그 제어를 시퀀스 밸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와 B의 두 개의 실린더가 있고 방향 제어는 네버 조작척의 포트의 밸브로 제어를 하고 있고 이거는 펌프 유니트다. 그래서 현재는 P포트의 압유가 B포트를 통해서 두 개의 실린더 노드 측, 후진 측에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린더 피스톤은 후진 상태에 있죠. 그래서 레버 조작 방향 제어 밸브를 전환시키면은 P가 A로 유입돼서 자, 분기 회로 하나는 시퀀스 밸브 쪽으로 가고 하나는 A 실린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A가 먼저 전진을 해요. 여기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A가 전진 완료 상태에서 회로망 압력이 이 시퀀스 밸브의 설정압을 초과하게 되면은 밸브가 열려서 B에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전진 후에 B가 전진한다. 그 동작 순서를 이 시퀀스 밸브가 제어를 한다. 여덟 번째는 카운터 밸런스 회로입니다. 실린더의 부하가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피스톤이 급속하게 튕겨 나가거나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실린더가 자중에 의해서 자동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린더 기한 측에 일정한 배압을 걸어주는 이러한 회로를 카운터 밸런스 회로다라고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유압 실린더를 사용한 드릴링 머신 이런 가공이 종료되면은 부하값이 없기 때문에 실린더가 돌출되겠죠. 그런 걸 방지를 하고 또 굴삭기 같은 경우에 엔진이 정지됐을 때 포크가 밑으로 내려와서 사고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된다. 회로를 읽으실 때는 펌프의 설정압이 릴리프 밸브의 설정압 이상은 시스템 쪽으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전자 밸브 솔1을 여자시키면은 P의 압력이 A로 공급돼서 실린더가 전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솔1을 오프하면은 양 포트가 블럭됐기 때문에 실린더는 그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압력 유지 회로입니다. 이러한 회로는 클램프 실린더에서와 같이 실린더가 전진 끝단에서 일정 시간 클램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펌프가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력 소비가 크니까 미리 추갑기에 압유를 축적을 시켜놓고 유량이 필요치 않은 그런 경우에는 언로드를 시킵니다. 그리고 클램프의 힘은 이 추갑기의 보충압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운전 효율이 좋은 그런 회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린더 피스톤에서 압유의 누설이 있더라도 추갑기가 압력을 보상하기 때문에 일정력의 클램프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동력이 절감되는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열 번째 회로는 동조 회로입니다. 여러 개의 액추에이터를 동일한 속도로 동시에 작동시키는 회로를 동조 회로 또는 동기 회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 실린더에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해서 실린더로부터 유출되는 유량을 조정해서 동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동기의 조정의 기술이 필요하고 부하 변동이나 기름의 점도 변화 또는 누설이 발생되고 마찰 저항이 커지게 되면은 속도가 변하는 소위 정확한 동기는 곤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 제어 밸브로 두 개의 실린더를 제어를 하는데 미터아웃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서 균질하게 동작시키는 이러한 회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1번은 동조회로 2로서 동일 형식의 같은 용량의 유압 모터를 실린더 개수만큼 사용하여 각 모터를 기계적으로 동일 회전시키면은 유량이 동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동기 속도를 얻을 수 있다.
보시면은 실린더 전진 측에 양방향형 유압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에서 나오는 압유가 양쪽 모터에 유입이 되는데 이 모터의 축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회전을 해서 나오는 유량이 항상 일정하다. 때문에 기기에 누설이 없으면은 이 실린더는 완벽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12번은 로킹 회로인데 파일럿 조작 체크 밸브를 사용해서 실린더 중간 위치에서 고정시키는 회로, 로킹한다, 잠금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큰 부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고정이 가능하다. 이때는 파일럿 체크 밸브를 사용을 해야 된다. 다음은 차동 회로입니다. 편노드형 복동 실린더의 전진 행정 시에 펌프의 송출량과 노드 측의 유출량을 합류시켜 가지고 실린더 전진 측에 공급함으로써 실린더 전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회로를 차동 회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들을 보시면은 실린더의 후진 측, 기관 측에는 전자 밸브의 출력이 아니라 펌프의 출력에서 병렬로 이렇게 갔고 전진 측은 이제 전자 밸브의 출력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좌측소를 원하면은 P포트가 A포트로 유입이 되는데 펌프의 송출량과 기관 측의 압유가 합류가 돼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린더 전진 출력은 피스톤 노드 단면적에 걸리는 압력분임으로 작다. 15번은 유압 모터의 회로입니다. 도면교가 유압 양방향 모터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유량을 정용량형 유압 모터에 공급하면은 정토크로 구동이 가능하다. 토크라는 것은 회전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유량 조정 밸브를 사용을 해서 속도 제어를 블리드 오프로 했죠. 방향 제어 밸브를 전환시키면 압유가 P에서 A로 유입이 돼서 회전을 한다는 얘기. 네, 회전에 필요한 유량 외에는 바이패스 돼서 탱크로 리턴을 시킨다. 그래서 비교적 운전 효율이 높은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